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리비티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현재가 64,100원대에 오늘장 어떻게 됐죠? 바닥을 다지면서 4%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부터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이제 두산 에너리비티는 이 상승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조정이 크게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주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분봉상으로 지금 이 월요일장이 시작이 되는 그 눌림목 자리를 무조건 기회로 잡아가셔야 된다.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4%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저번 주 금요일날 마이너스 6%대의 하락을 보여줬던 이 하락 구간을 또다시 매물 소화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만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총 120만 주가량의 어마어마한 매수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번 주 금요일 주말부터 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리비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리스크들이 지금 또다시 연달아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잘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대치가 높았는데 또다시 어떻게 됐어요? 세제 개편안에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이 연달아 나와주니까 큰 눌림이 나와줬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큰 하락을 보여줬고요. 왜? 고용지표가 나와줬는데 반토막이 나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쇼크로 인해 미국 증시도 이제 큰 하락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하락을 보여줬다. 미국 증시는 1%대 2%대 하락을 보여줬으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8%의 하락을 보여줬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대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이 왜 더 큰 하락을 보여줬냐?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해서 이 개편안이 나와주니까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낮춘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당 기준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기준이 50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으로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큰 손들의 매도 물량이 연달아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저번 주에 중소기업들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좀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아무 재료 없이 큰 하락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큰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과대 낙폭이 만들어내는 그런 종목들이 정말 연달아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정말 시장에 있어서 큰 악재, 그런 리스크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잘 지켜봤다가 두산 에너리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들이 완화가 되게 된다면, 세제 개편안이 좀 호재로 적용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제 두산 에너리비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이 웨스팅하우스에 관련해서 이슈들이 연달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두산 에너리비티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이슈가 나와주고 있냐면, 일단은 지금 중동에 관련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좋게 잡히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그리고 풍력터빈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항공 엔진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터빈 관련해서 두산 에너리비티는 우리 국내에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원전 주기기 분야에 있어서도 대형 원전의 수주와 그리고 이 SMR 파운드리 이 위탁 생산 수혜로 무조건 두산 에너리비티는 지금 실적이 좋게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뉴스케일 파워의 SMR 모듈 12기를 이미 제작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리비티는 이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슬로바키아가 웨스팅하우스를 지목을 했기 때문에 이 수주 관련해서 더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두산 에너리비티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충분한데,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분석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장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제 개편안에 관련해서 어떠한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재료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지금 매물대를 좀 체크해 나가면서 타점을 잡아가야 합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음에도 어떻게 됐어요? 한번 크게 눌림이 나와주고 또다시 말아올리고 있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또다시 65,000원 부근까지는 또 다시 말아 올려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기 이편선들이 수렴해 있고, 지금 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투매 물량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매도 수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날 공매도 물량이 나와주긴 했겠죠. 그러면서 오늘 쇼코버가 들어와줄 가능성도 높았는데,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65,000원 부근에서 또 한번 조정이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큰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봤다가 대응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목표가까지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는데, 소통방에서 지금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과 같이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정보들, 타점들 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에너리비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비중 담아갈 수 있는 그 눌림목자리 매수 타점 잡아가야 된다. 왜? 제가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았어요? 개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개인들의 물량들이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개인들에게 패닉스를 유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보유량 자체가 지금 23년도, 24년부터 해서 말도 안 되는 비중을 담아갔던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보유량, 이 주포들, 이 주체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제대로 비중을 던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 정리가 된다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자체가 여기서 많은 하락을 보여줬고 또다시 상승을 보여주면서 물량 정리 이후에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그대로 밀어버렸겠죠. 자,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유량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23년부터 해서 24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비중을 매집을 해왔었는데, 지금 고점 자리에서 물량을 던진 게 외국인들의 보유량이, 자, 여기서부터 상승을 보여줬죠. 보유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또 다시 물량이 던져졌죠? 또 2차 반등을 보여줬던 이 구간에서 물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할 건 외국인들의 보유량이 이 가운데입니다.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보유량이 이 부근에서 약간 증가했던 이 매물, 이 물량들을 이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약간 던진 것 뿐이고, 여기서 상승 구간에서 비중을 담았던 물량들을 여기서 물량을 던진 것 뿐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또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동성을 주면서 비중을 담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장만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이 외국인들, 기관들, 이 주포들이 이 밑에 구간에 이탈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삼각수렴 패턴이 만들어지면 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반등 자리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세제 개편안에 관련해서 호재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리스크들이 완화가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매수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마지막 기회들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기회,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어디서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지,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그런 매도 타이밍까지도 잡아드릴 거니까 꼭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제 전화번호 010-4822-8706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넣어놨어요.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뒤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 제가 매매 기법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게끔 나눠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시장이 지금 불안한 현 시점에서 안전 자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 자산 관련해서 운용 방법 관련해서 좀 설명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돼. 자,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010-4822-8706번으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4822-8706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